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키워오고 있는 녹보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깍지벌레랑 응애, 제가 싫어하는 벌레 그 두 종이잖아요. 걔네가 정말 많이 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에 하얗게 깍지벌레가 껴있고, 이게 물이 아니에요. 요 찐득찐득한 게 보시면 얘네가 액을 빨아먹고 나서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엄청 끈적끈적하고, 깍지벌레가 여기 있다면은 이제 이파리 곳곳에, 지금 여기 보시면 거미줄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거미줄이 있고, 이쪽을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응애가 많이 껴 있습니다. 이 녹보수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예전 포스팅을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게 한 4년 전쯤에 엄마 친구분이 요거가 자꾸 죽어간다고 잎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좀 살려달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이제 과습인 것 같아서 물을 좀 적게 주면서도 키웠는데 잎이 자꾸 나오다 말고, 그때는 여기에 이렇게 잎이 있었어요. 좀 나올랑 말랑 하는데 잎이 자라나오진 않고 계속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화분에서 뽑아봤더니 그 플라스틱 포트째로 그냥 큰 화분에다 넣어가지고 개 없이 그냥 선물로 이렇게 파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뿌리를 다 정리를 하고 제가 맡아서 이제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이제 키를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이 녹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 잎을 계속 양옆으로 이렇게 내주면서 이렇게 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많이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유독 깍지벌레와 응애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진짜 깍지벌레 좋다는 농약도 써보고 응애약도 많이 쳐줬는데도 얘가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란 그런 한 해였어요. 이 기후가 식물이 살기에 정말 좋은 그런 계절 이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이 잘 자라는 조건이면 이런 벌레들도 자기들이 잘 자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는 만큼 이런 벌레들도 번식을 엄청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약으로는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얘를 그냥 갖다 버리고 싶지만 정도 많이 들었고, 솔직히 이렇게 벌레만 안 보이면 수영도 잘 잡혔고 되게 풍성해가지고 집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버리지는 못하고 얘를 이제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그거는 바로 삭발인데요. 녹보수나 해피트리 같은 경우에는 삭발을 싹 해줘도 새순을 잘 올려주고 하니까요. 제가 하는 거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분갈이도 해줄 거예요. 지금 1년 넘게 분갈이를 못 해줘가지고 이제 이파리 싹 다 쳐내고 좀 뿌리도 정리를 해서 요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화분은 재활용을 하고 그대로 심어서 이제 벌레 없이 좀 깨끗하게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병이 많이 든 이파리들 다 제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새순이 올라오는 요런 생장점 부분이 있어요. 이 생장점 부분만 놔두고 이 나머지 잎자루들을 다 잘라줄 거예요. 사실 요거를 손으로 딱 밑으로 잡아 당겨도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혹시 처음 해보시거나 힘 조절 조금 잘못하시면 이 윗부분 이 새순까지 턱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 1cm 정도 이렇게 공간을 두시고 이 잎자루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서서히 말라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되게 매끄러운 목대를 유지하면서 커갈 수 있으니까요. 요 새순 부분만 놔두고 그 옆에 다른 잎 줄기들을 이렇게 다 잘라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벌레가 깍지벌레인데, 얘가 방지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렇게 잎 앞면에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약을 쳐가지고 좀 없앨 수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얘는 잎 뒷면이잖아요. 뒷면에까지 얘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제가 약을 칠 때 이렇게 분무기로 이 뒷면에까지 다 줬어요. 얘를 거실에서 주기가 힘드니까 아예 저기 화장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걸 이제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샤워도 시키고 약도 뿌려주고 했는데 효과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무리 통기를 좋게 해준다 해도 좀 통기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벌레들이
또 이제 온도도 높고 빛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살 맛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마저 다 정리해주고 올게요. 자, 요렇게 앙상하게 요 원목대들만 놔두고 이렇게 이파리들을 다 잘라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안에도 아직까지 깍지벌레랑 응애 자국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손이 너무 끈적끈적합니다. 장갑을 끼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분갈이 준비 한번 싹 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이제 분갈이를 보여드릴 건데,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식물에 이렇게 벌레가 많이 꼈을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물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분갈이를 기왕이면 같이 해주는 건데, 만약에 분갈이를 올해 봄에 해서 지금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깍지벌레, 응애보다는 깍지벌레가 좀 많이 꼈을 때, 이럴 때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도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깍지벌레가 요 나뭇잎이나 이런 식물체에서만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또 많이 키워보다 보니까 이 안에까지도 깍지벌레들이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를 다 삭발을 해주고, 아무리 깨끗하게 약을 다 쳐서 완전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어도 이런 뿌리 부분에 있던 깍지벌레가 숨어있다 올라와서 또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깍지벌레가 좀 많이 생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흙을 한번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제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분갈이 준비해서 또 찾아뵐게요. 이제 분갈이 준비를 완료했으니까요, 얘를 한번 뽑아서 그동안 뿌리가 많이 자라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화분을 이렇게 밑으로 눕혀보면은 밑에 뿌리가 좀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뿌리들이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뿌리 쪽에는 큰 문제 없이 건강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여기에 벌레 알이나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흙을 좀 싹 털어주고 뿌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새로운 흙으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꽉 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막 뿌리가 많이 돌지는 않았는데 크게 많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 기존의 묵은 흙을 이렇게 손으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주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래된 그런 굵은 뿌리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심을 때 산야초를 많이 섞어가지고 이 흙 뭉침이 조금 덜해서 분갈이 할 때, 뿌리 정리할 때도 굉장히 보슬보슬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산야초를 섞은 흙으로 심어줄 건데요. 이렇게 이 분망을 막 통과해서 뿌리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이렇게 조금 큰 산야초나 이런 난석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제가 산야초를 섞은 이 배합토를 이용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해서 심어줬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큰 토분일지어도 배수층을 안 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망을 뚫고 자라난 이런 뿌리도 정리해주고 나머지 애들도 좀 싹 털어주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갈이 준비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좀 정리도 맞춰준 상태인데요, 이렇게 뿌리를 만져보시면은 이렇게 싱싱한 인삼 냄새가 조금 나고 있어요. 이 뿌리에서 이렇게 싱싱한 뿌리들은 놔두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그냥 훑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오래된 뿌리들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훑었을 때 알아서 살살 떨어져 나오는 이런 잔뿌리 같은 것만 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막 뜯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살살 훑었을 때 떨어지는 이런 묵은 뿌리들만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를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은 남는 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 녹보수를 키워보다 보시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뿌리가 점점 굵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뿌리들을 자꾸 내주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 분갈이 때 또 이렇게 굵은 이런 뿌리들만 놔두고 이런 잔뿌리들은 조금 제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뿌리도 굵게 키워나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었고요. 그 벌레에 침식된 이런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왜 화분 버리는 그런 뒷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잘라내고 집에다 그냥 펼쳐두시지도 마세요. 얘가 가끔 톡톡 튀어가지고 다른 애들로 또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빨리 비닐에 담아서 묶어가지고 일반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레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밀봉을 했고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쓰레기에다 버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틀렸다면은 저한테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하고 남은 흙 이거 재활용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웬만하면 상토는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뒤에 화단 한쪽에 이런 오래된 화분 흙 같은 거 이런 거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 갖다 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시는 곳 주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그냥 일반 쓰레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정보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거를 그냥 홍천 정원에다가 갖다 뿌려주고 있어요. 나중에 뭐 얘가 사가가지고 또 비료 성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정말 재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분갈이 한 1년 만에 하는 그런 묵은 흙 있잖아요. 묵은 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 같은 게 섞여 있잖아요. 요런 거만 좀 굵은 채로 걸러내셔가지고 요 흙만 모아보세요. 그거는 이제 비료기가 정말 없는 흙이기 때문에 뭐 수국 삽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식물들 처음에 뿌리 낼 때 영양가 없어서 무르지 않고 잘 되니까요. 그렇게 무비상토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용하시기 전에 정말 팔팔 끓는 물로 소독은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존에 얘가 살던 요 토분을 그대로 재활용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수세미로 한번 빡빡 흐르는 물에 닦아줬어요. 그리고 토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실 때 이 겉부분에도 수세미로 한 번씩 빡빡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백화 현상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 제거가 되진 않았지만 한번 수세미로 깨끗하게 미신 다음에 저는 끓는 물을 부어서 한번 소독을 해줬어요. 예전에는 그 락스를 한두 방울, 이세수대야에 한두 방울 타가지고 그 물로 소독을 한번 해줘서 사용을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끓는 물 소독 한번 해주시고 작은 토분 같은 경우에는 물 묻혀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3분 이렇게 돌리시면은 완전히 소독이 됩니다. 이걸 수세미로 한번 닦아서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이제 토분이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 구멍 이런 미세한 구멍들을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끼 같은데 그런 것들이 껴가지고 숨 쉬는 걸 조금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수세미로 빡빡 밀어주시면 제 역할을 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분망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채우고 이제 쉬워요.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얘를 그냥 심어줄 건데 이렇게 원예용 상토와 산야초를 7:3으로 배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큰 토분일 경우에는 이 물빠짐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걸 조금 더 넣으셔도 되지만 7:3 정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수가 좋게 배합을 해서 심었을 경우에는 굳이 배수 구멍을 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큰 토분이지만 배수층을 따로 내주지 않고 바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비료를 넣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다 좀 정리를 하고 묵은 흙을 다 털어내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료를 안 넣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료를 넣는다고 해서 뭐 식물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뿌리를 정리하면서 미세하게 생겼을 수 있는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비료 성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침투를 하게 되면 얘가 조금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뿌리를 많이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흙에 있는 영양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줄 거고요. 이파리가 이제 좀 많이 나서 얘가 영양분을 더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때 이제 이 화분 표면에다가 알비로를 뭐 한 숟갈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보수를 한번 화분에 넣어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흙을 넣어야 될지 대충 눈으로 가늠을 해봅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흙을 채워준 다음에 이렇게 녹보수를 한번 위치를 잘 시켜 보십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뜨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다가만 이 상토를 이제 소복하게 한번 좀 채워줄 거예요. 거의 나중에 요만큼 높이를 원하시면 이거보다 한 3cm 정도 높이신 다음에 탁탁탁 하면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너무 위에까지 채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물을 줄 때 얘가 막 흘러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를 조금 낮춰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한테 딱 맞는 화분을 못 찾았어요. 지금 보니까 얘가 뿌리 정리한 그 상태에 비해서는 살짝 화분이 큰데 또 요거보다 또 작은 토분에다 넣었더니 그건 또 너무 작고, 이거에 딱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큰 데다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흙의 수위를 조금 낮추시면 돼요. 그럼 옆에서 봤을 때 흙의 양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과습으로부터 조금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심는 깊이는 이렇게 이 녹보수의 가장 마지막 밑둥을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흙에 들어가도록 한 여기서 1cm, 2cm 정도 흙이 덮일 수 있도록 딱 요 정도 해서 요 정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잘 다져주면은 이렇게 흙들이 좀 내려가서 수위가 조금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준 다음에 흠뻑 물을 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벌레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래도 약품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카틀레아 깍지벌레 제거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히 제거를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사용한 방법이 이 칫솔을 이용해서 정말 빡빡 닦아주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풍성하게 많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칫솔질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이렇게 완전 삭발을 해주신 다음에 이 해충약을 써서 방제를 조금 확실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제충국, 요거는 이제 깍지벌레에 효과가 있는 건데요. 얘는 비오킬이랑 성분이 비슷할 거예요. 예전에는 요걸 쓰다가 깍지벌레가 조금 심해졌을 때 매머드를 요즘엔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머드를 지금 희석해준 상태고, 깍지벌레 약이랑 응애 전문약을 같이 써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조금 불안해서 이 응애 약이랑 같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뿌려주시던지 조금 시간차를 두고 저는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애도 있지만 이 깍지벌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매머드 희석액을 좀 뿌려주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응애약을 한번 뿌려주고,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깍지벌레 한번 더 뿌려주고, 그 다음에 얘도 이런 한 2번 정도 한 달에 걸쳐서 조금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어디서 또 유입이 되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자체에서는 다시 발병을 하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농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농약방을 가셔야 돼요. 종묘사라든지 그렇게 허가가 있는 그런 데서만 사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사기는 힘들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묘사나 이런 데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떤 벌레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잘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저처럼 식물이 많지 않고 그냥 몇 개만 키워서 그렇게 많은 양의 약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비오킬 그냥 약국에서 파는 거 쓰셔도 되고, 비오킬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스프레이형 살충제 같은 거 사셔서 쓰셔도 효과 좋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깍지벌레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아예 이렇게 칫솔질을 해가지고 응애부터 시작해서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요 새순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잖아요. 얘 보면은 조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고사리처럼 볼록볼록한 이런 부분에 애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쳐주신 다음에 좀 칫솔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가 상처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얘가 상처가 나면 잎이 이렇게 양갈래로 돋아나잖아요. 잎이 조금 쪼글쪼글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나오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칫솔질로 이 벌레들을 없애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약 샤워도 다 해준 상태인데요.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심을 때 딱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딱 보셨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물조리개를 이용하셔도 되고 샤워기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손가락을 여기다 대시고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에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얘가 뿌리가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안 잡고 그냥 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땅이 다져지면은, 이제 흙이 다져지면
그 모양 그대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 또 뿌리가 상하고, 그만큼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을 줄 때 딱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물을 주고 흙이 다져지도록 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예쁘게 이렇게 손을 놔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 상태로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키우는 녹보수, 완전히 그 농약으로도 잡지 못했던 이런 애들을, 물론 약의 도움을 조금 받기는 했지만 완전 삭발을 해서 이렇게 앙상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새순이 나고 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떨어지고 할 거예요. 이게 또 지금은 이렇게 앙상한 모습이지만 또 예뻐진 모습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후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